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무역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용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수출 업무 처리 절차를 6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출 업무 처리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출하실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요, 제 그 무역 타짜 채널에서 수출 업무 처리 절차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 업무 처리 절차 별 무역 실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출 업무 처리 절차 그러면 첫 번째는 마케팅의 단계였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가 협상의 단계, 세 번째가 계약의 단계.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 그 대금 결제 혹은 예, 제품의 운송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운송보험 통관해가지고 여섯 가지 단계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여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나는 마케팅의 단계를 모르겠다. 그러면 마케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나 계약, 결제, 운송보험 통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그 절차를 먼저 설명을 쭉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 수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무역 실무 지식들을 강론으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출 업무 처리 절차 먼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절차별로 마케팅, 그 다음에 협상, 계약, 그 다음에 또 결제, 그 다음에 운송, 보험, 통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부터는 무역 용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보시면 예, acceptance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acceptance라는 거는 이건 이제 계약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계약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청약에 대한 승낙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cceptance라는 건 뭐냐면요. 예, 셀러가 바이어한테 계약서를 보냈을 때 바이어가 사인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acceptance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acceptance라는 단어를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 이건 이런 거예요. 승낙이라는 거는 뭐예요? 승낙이라는 건 계약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약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의사표시다라는 거예요. 그 승낙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일까요? 맞아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인하는 거.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줄 수도 있고 의사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승낙 표시해 줄 수도 있고 뭐 카톡을 해도 상관없고요. 방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acceptance라는 단어는 언제 우리가 쓰게 되냐면요. 보통 그 이메일로 바이어가 셀러한테 승낙의 표시를 보낼 때 그 이메일의 제목을 acceptance letter 혹은 acceptance for your offer 넘버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메일을 보내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냈어요. 근데 바이어가 이메일로 제목을 acceptance letter 이렇게 보내오시면 아 얘가 사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계약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acceptance라는 단어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승낙의 방법 중에 만약에 바이어가 이메일로 보냈을 때 acceptance letter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acceptance 이게 뭐야? 뭐 인수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계약됐다. 얘가 사인해 준 거하고 똑같네. 계약됐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행동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아,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acceptance letter, acceptance for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본문 내용에다가 we hereby accept your offer, your contract, 넘버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답장을 보내오면, 아, 계약됐네? 사인했네? 하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이다라는 거는요, 여기 이제 오파수락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승낙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승낙.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예. 승낙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승낙을 할 때, 바이어가 셀러가 보낸 그 청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 사인이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올 때 보면 acceptance letter 혹은 acceptance for your contract number 몇 번 이런 식으로 써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acceptance다라는 거는 표현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건 바이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계약서를 보냈을 때 수입업자가 승낙하는 행위 이거는 acceptance. 반대로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이게 바로 acknowledging 혹은 acknowledgemen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누가 계약서를 보내는 거냐면 이건 먼저 수입자가 먼저 계약서를 보낸 거예요. 수입자가 계약서를 보내는 거예요. acceptance letter는 이거는 수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서 보낸 거고 요거는 acknowledging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수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수출자한테. 그랬을 때 수출자가 승낙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acknowledge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가 보내온 여러분들이 수출자 입장일 때 수입자가 보내온 그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줘야지만 사인하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acknowledgement letter 아니면 we hereby acknowledge 이런 식으로 그래서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에이 뭐가 이렇게 헷갈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죠? 수출자가 보낸 계약서에 바이어가 사인하는 거 그거는 acceptance. 반대로 바이어가 보낸 계약서에 대해서 수출상이 사인하면 acknowledge. 뭐 헷갈리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꼭 안 헷갈리셔도 돼요. 이게 법적으로 수출상에 보낸 계약서에 대해서 사인하는 건 acceptance. 수입상에 보낸 계약서에 대해 사인하는 거는 acknowledge.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내거나 받았을 때 acknowledgement, acceptance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계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공부하셨던 내용이? 조금만 정리해 드릴까요? 계약 먼저 첫 번째 계약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라고 그러면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을 안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역에서는 뭐예요? 법적 책임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돈으로 메꿔야 된다. 손해배상,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계약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쓰면 돼요. 합의해서 셀러가 쓰든 바이어가 쓰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청약.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 그걸 뭐라 그래요? 승낙. 그쵸? 지금 배운 거 바로 그거예요. 이 승낙. acceptance of acknowledge.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낼 때 반드시 보내고 주고받을 때 원본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심지어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메일로 계약서 그냥 뭐 첨부해가지고 스캔 받아가지고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 팩스로 주고받아도 되고 상관은 없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심지어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니까요. 말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아니면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어파시트라든지 하는 계약서들을 이렇게 쭉 강의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그래서 acceptance acknowledge 승낙이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받은 계약서에 대해서 사인해주는 행위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인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전화로 승낙해도 상관없어요. 전화로 오케이? accept. 그렇게 해도 돼요. accept your contract. 넘버 몇 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그런데 엄밀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셀러가 보낸 청약에 대한 바이어의 승낙은 acceptance. 그래서 바이어가 메일을 보낼 때 acceptance letter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acknowledgement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반대로 수입자가 계약서를 보냈을 때 수출자가 승낙할 때 그때는 보통 사인하지만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낼 때 acknowledgement letter 아니면 we hereby acknowledge 이런 식으로 써도 그게 계약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